네, 최근에 캠프에서 저자특강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저자특강 때 한 내용 일부 하고 카카오맵이나 또 뭐 네이버를 띄워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해보죠. 자, 일단 상가시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상가가 어려워요. 인터넷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몰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좀 많이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주택 규제로 인해서 상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52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또 주요 업무지역 주변의 상권이 힘들지, 최저임금을 올려서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창업할 사람이 힘들고 세입자 구하기 힘들고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돈은 자꾸 이제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안전한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제 수업 듣고 나면 거의 아파트 사러 많이 가시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토지로도 지금 많이 가고 특히 개발되는 쪽 있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통건물 이런 데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집합상가는 제가 매일 까죠. 우리 부산 같으면 명지신도시, 대구 같으면 신서역 신도시, 아니면은 저기 서울 같으면은 마곡지구라든지 위대신도시, 이런 신도시는 제가 많이 까는데요. 자, 그러면 안전한 상가, 지금 같은 상가 쪽으로 지금 위기죠. 방금 얘기한 그런 악재들 때문에. 근데도 안정적인 상가들이 있습니다. 1층 위주. 경매 같은 경우는 높은 층을 많이 들어가시는데 낮은 층이 잘 안 나오죠. 1층 같은 게. 그래서 높은 층을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셔도 되긴 돼요. 단지 이제 공실 같은 거,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거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1층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만 해서는 안 되죠. 배달앱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 중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업종 있죠. 편의점, 술, 담배 사러 찾아가야 되죠. 이런 업종은 살아남습니다.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가죠. 물론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별개 문제고 공부하러 가고, 스크린 골프장 있죠. 스크린도 많잖아요. 스크린, 골프, 야구, 축구, 뭐 스키, 스노보드, 컬링, 양궁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병원 의원도 직접 가야 되죠. 약국도 가야 되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오프라인과 배달앱을 같이 하고 거기다가 1층 요런 세입자를 두면은 저처럼 계속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번에 쓴 책이 이겁니다. 내 생애 짜릿한 대박상가 부재법. 저는 2013년쯤부터 월세 받고 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분보다 월세는 작습니다. 한 500 정도 받고, 대출이 조금 있긴 한데 대출을 쳐도 거의 약 한 500 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경상도 말로 뭐 쎄 빠지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한 15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98년부터 2013년까지 고생을 좀 하다가 2013년부터는 세만 받고 놀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디 투자했는지도 뭐 잠깐 보여드리고, 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단톡방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몸값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자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프에서 수업을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캠프에서 꼭 캠프에서 수업을 듣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 정규 강의 자료도 26,0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만들어놨어요. 평생 무료 업데이트인데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죠. 받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자료가 잘 안 받아진다 하면은 여기 제 전화번호로 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 강의 자료 관련 안내 말씀 뭐 적어놨죠. 익스플로러 쓰지 말고 크롬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거의 뭐 사기 캐릭터 같죠, 얼굴이. 접니다. 뭐 쌍둥이 형이냐 이런 사람 있는데 접니다, 저. 저는 무녀 동남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45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얼굴을 재개발해야 되는 관계로 제 얼굴이 서금사 28구역인데
재개발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사 쪽도 많이 올랐죠. 전국에 뭐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요즘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지금 들어가려니까 좀 이제 사실 겁이 나죠. 지금. 그래도 어쨌든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항상. 자, 돈 되는 상가 찾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저자득 강퇴한 내용입니다. 관리비도 봐야 되고, 업종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거, 특정 업종이 지정된 호실인지 이런 거 말씀이죠. 이런 거 다 강의 자료로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두 번째 줄에 있는 뭐 낡은 주유소나 낡은 공장을 상가로 변신시켜서 재미 본 사례도 굉장히 많죠. 우리 부산 쪽에도 리모델링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인데 상가로 개조해서 2, 3억씩 쉽게 뭐 벌었던 이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상품들 있죠. 상가주택이나 건물 같은 거, 자기 땅 그런 것들을 대출 끼고 7억짜리면은 자기 돈 한 3억대 정도만 사겠어요. 7억짜리 정도면 대출 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주택 통건물 또는 좀 소액으로 하고 싶다면 구분상가 있죠. 한 칸, 101호 한 칸. 저는 구분상가를 지금 3군데 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명지 신도시라든지 대구 신서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서울의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신도시 상가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신도시 상가는 망해서 나오는 거 하셔야 되고요. 신도시 상가가 가장 위험하고요. 항상 죽고 싶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신도시 상가 분양 받으신 분이 항상 죽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새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장인데 회원은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분양상가 하지 말자. 이게 제가 2015년부터 강의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고요. 뭐 조심해야 될 상가 유형 이런 것도 집에서 자료 다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저자택 강퇴 한 얘기 잠깐 하고 제가 또 한다 했죠. 요 저자택 강퇴 한 얘기인데 아파트 분양받는 이유 돈을 벌려고. 상가를 분양받는 이유는 보통 뭐 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손해를 좀 보시라 하고 있고요. 손해 폭이 이제 얼마냐 따라 뭐 몇 억씩 손해보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산으로 치면 명지신도시, 서울로 치면 위례신도시 예를 들어 비교를 하자면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죠. 그래서 맨날 부인이랑 싸운다, 남편이랑 싸운다. 어쨌든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금리 얘기도 제가 적어놨죠.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 예전보다 굉장히 상가를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 분양팀들이. 그런 식의 얘기도 넣어놨습니다. 분양상가와 통건물의 차이점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마 저자택강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실 거라서 똑같이 수업을 하면은 그때 오신 분들이 또 지겨워하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분상가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익률 얘기 나오죠. 수익률 보고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 상가주택 나오죠. 얘는 땅을 보고 들어갑니다. 땅을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의 서면에 또는 뭐 서울의 홍대, 예를 들어서 대구의 동성로 이런데 땅을 깔고 있는 상품, 상가주택을 아니면 통건물을 사고 싶다. 수익률은 낮아도 땅이 주변 시세보다 싸면은 들어가고요. 최근에도 제가 지금 사직동이라든지 부산에 뭐 문현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망미동 쪽 아니면 뭐 서면 남포동 여기저기 물건을 좀 많이 보고 다녔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시세랑 거의 비슷한데 가끔 한 8, 90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싼 게. 최근에도 제가 하나 봤었는데 궁금하죠. 굉장히 최근에 시세보다 싼 걸 하나 봤어요. 어딘지 궁금하죠. 비밀입니다. 제가 뭐 물건 추천은 하진 않기 때문에 모르죠. 또 뭐 소개팅이라도 한번 하면 생각해볼까. 물건 추천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익률 계산법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건 제 책에도 있습니다. 월세 100이면은 뭐 상가 가격은 얼마인지 요건 책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쭉 한번 보시고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자택 강의는 겹치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는 평생 무료로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카톡, 전화, 문자는 평생 무료로. GTX인데요. GTX 얘기 잠깐 해보면 수도권입니다. 온라인 수업 듣는 분은 또 수도권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전국을 교통망을 잠깐 보면은 여기 수도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급행 지하철이죠. 이게 서울로 빨려 들어가면은 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이 유망합니다. 집합상가 말하는 거죠. 한 칸 한 칸 사는 거. 이런 외곽 쪽이 있죠. 동탄이라든지 마석이라든지 덕정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은 상권이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곽 지역은. 그런데 땅은 다 오릅니다. 그래서 요 외곽 지역도 땅은 사도 됩니다. 마석, 덕정, 운정, 예를 들어 송도, 뭐 수원, 동탄 그런데 땅은 사도 됩니다. 상가주택 사도 됩니다. 근데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 쪽이 유명하다 이거고요. 땅은 동탄이나 마석이나 다 괜찮다 이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곳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또 우리 부산 쪽의 지하철, 대구 쪽의 지하철, 뭐 광주 쪽의 지하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따가 한번 잠깐 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토지대장님 강의에도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땅, 상가주택도 땅이고 통상가도 땅이죠. 그래서 여기 땅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괜찮고요. 구분상가는 서울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소개입니다. 원래 제 소개를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한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 생애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제자고 전국 상권을 다 봅니다. 전국에 안 가본 상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오시는 분이 한 5,500명 정도 되신데 한 40%는 이제 윗지방 분들 연락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랫지방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전국 모든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평생 무료로 제가 상담해 드리잖아요. 우리 캠프 가족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언론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초생활소급자에서 월세 500만원 받고 노는 백수로 이제 변신을 했고요. 네, 기초생활은 중고등학교 때. 그랬고, 지금 상가등 부동산 다소 투자. 요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현장을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경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도 제가 등장했습니다. 얼빵한 표정으로 하고 있네요. 굉장히 얼빵하게 지금 자고 있네. 자고 있어. 자고 있네. 우리 설춘환 대표님하고 같이 찍은 것도 있네. 이건 아주 옛날에 2016년에 했던 거고. 최근에 아주경제신문 인터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적정기수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아파트 상가는 1000세대에 20개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세대수의 한 2%가 적당합니다. 근데 우리 그 양산, 정산역 이런 데 가면 뭐 충분하죠. 수도권의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뭐 어마어마한데 이제 수원의 광교 S클래스 요거 있죠. 중흥 S클래스. 요것도 상가 비율이 세대수에 비해 2%가 아니고 한 25%가 넘고요. 하남 미사익 파라곤도 925세대 상가 314. 상가 비율이 30% 넘죠. 거기다 분양가가 10평에 14. 오늘 여기 미사역이 개통이 됩니다. 하남 미사역이. 그러면은 지하철 개통되면 아파트랑 땅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더 오릅니다. 아파트랑 상가주택 이런 거 있죠. 땅은. 근데 집합상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부 상가들이야 되겠지만 일부 역 바로 앞 일부 상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5호선 미사역을 타고 상일동 쪽 방향, 천호동 방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동탄에 또 개수 많은 상가 있고 양산도 있고 김포도 있고 부산 명지 2편 안 나오죠. 377세대에 상가가 약 300개 정도, 실제 한 280개 정도 됩니다.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거의 한 60% 이상 아직 비어있죠. 아직. 그것도 굉장히 낮은 월세로 채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상가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망도 보지만은 리스크 얘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실패를 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거의 아파트나 토지 사러 많이 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상업지랑 가까운 아파트 상가. 자, 서울의 잠실역입니다. 요 위에 장미상가, 장미종합상가, 지하철역 상업지랑 가깝죠. 롯데랑. 그럼 이거 재건축 해봐야 롯데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부산으로 치면 장전내면 이런 상가들 있죠. 단지내 상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월세로 채워지고 했는데 부산대 상권이랑 가깝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창원의 어느 아파트. 재건축 해봐야 상당 상업지로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이거 재건축 해봐요. 아파트는 좋아요, 위치가. 대지 지분은 좀 낮지만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올랐고. 근데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잠시 소개하고
또 우리 카카오맵하고 뭐 네이버 그런 거 한번 띄워놓고 잠깐 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창원에 가지고 있는 가게입니다. 2002년에 1억 4,200에 투자해서 1억 4,200, 현재 월세 300을 받고 있습니다. 한 9억 정도 가치를 호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책에도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단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단점, 1층에 계단에 있는 단점, 아파트 값이랑 땅값이 아주 저렴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말렸던 상가. 단점이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단점이, 이 상가의 단점이. 근데 장점은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심지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제가 달려가서 카드를 받아서 계산해주는 드라이브스루 가게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드라이브스루 엄청 빨리 했네, 막 이런 얘기. 요거는 작년에 제가 샀습니다. 평당 1,460만원에. 최근에 그 부산에 가보면은 뭐 분양하는 상가들 굉장히 비싸죠. 평당이 뭐 3천, 4천, 5천짜리도 있고. 근데 최근에도 제가 경기도 쪽에 물건을 많이 보면은 요즘도 경기도 쪽에 1층에 평당 1,000만원대 상가들이 아주 많아요. 1층에 평당 1,000만원대 상가들이. 부산보다 경기 인천은 아주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전부 평당 4천, 5천이냐? 그거는 새로 지어서 파는 상가만 그렇고요. 기존 상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당에 1,400만원대. 위치는 화성 병점 도서관, 병점 시립 도서관 바로 앞에 사거리 코너 각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봉구수 바쁘고, 지금은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수익률 제가 대출을 안 끼고 한 5%대 정도 굉장히 잘 건드렸고요. 얘는 요 왼쪽 안에 숨어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상가 뒤쪽에 왼쪽 안에 숨어있는 마트, 창원에 있는 단지 내 마트인데요. 2007년에 제가 샀는데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숨어서 좀 땡기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있으면 좋았는데 안에 숨어있는 상가예요. 여러분 같으면 땡기겠습니까? 안 땡겨. 안에 숨어있는 상가, 보이지 않는 상가.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분양가에서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금매로 났는데, 그 이유가 사장님이 애들 과자를 훔쳐가는 애들을 때려서, 애들이 훔쳐가잖아요. 어린 마음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훔쳐가잖아요. 껌도 훔쳐가고. 그런 애들을 야, 주머니 꺼내봐 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해서 전단지를 뿌린 거죠. 주인 바뀌었음. 이렇게 해서 직접 제가 인수해서 장사를 해서 대박 터뜨린. 여기도 세를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 한 500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 사는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있고, 여기 평택의 아파트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한 5년 정도 됐고, 스타필드 안성지 9월달에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한 1.2km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34평짜리 현재 가지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김포 구례역 앞에, 경기도 김포시 구례역 앞에 있는 요거 지은 지 한 5년 된 아파트, 요것도 2월달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들 이제 부동산 떨어지겠네,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저는 2월달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격에서 한 6천 정도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아파트 3군데, 상가 3군데, 뭐 토지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용돈 삼아 하나 던지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500 정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일어나니까 오후 2시 40분이던데 카톡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답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네. 자, 어쨌든 상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생활이 또 여유로워집니다.